환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주가도 계속해서 폭락하고 있습니다. 이례적으로 금융시장이 우리 쪽에 불리한 변수로 돌아가다 보니까 이렇게 긴박한 상황을 맞고 있다. 사실 우리 내부의 문제인데 자꾸 밖에 타다 보니까 실현 여부와 관계없이 위기설이 나돌는 배경이 되고 있다. 위기가 온다면 결국 경제 제도와 운영상에 문제가 있는 시스템 위기서부터 온다. 네, 안녕하세요. 지코노미 TV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환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주가도 계속해서 폭락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부동산 시장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그리고 부동산 투자자들은 어떤 대처를 해야 될지 오늘도 귀하게 자리해 주셨습니다.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아시다시피 당연히 환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주가도 계속해서 폭락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상황인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4월 이후에 지금 주요 국가 중에서 터키 리라만 제외고는 사실 아르헨티나의 그 폐사에 비교된 만큼 사실 우리 통화 가치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이례적으로 금융시장이 우리 쪽에 불리한 변수로 돌아가다 보니까 이렇게 긴박한 상황을 맞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한간에는 이게 경제 위기설까지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만큼 이게 좀 심각한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금융 변수는 주가든 금리든 그 다음에 통화치든 경제 실상이 반영되는 얼굴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주가를 비롯해서 통화치라든가 이런 것이 떨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경제 여건이 안 좋다라고 됐습니다. 사실은 1, 4분기 성장률이 이렇게 마이너스 0.3%, 미국식으로 보면 마이너스 1.2% 크게 퇴조했거든요. 예. 지금은 세계가 긴박한 금지다 보니까 사실 우리 성장률 측면에서는 뛰어도 시원치 않은데 이렇게 크게 뒷걸음쳤기 때문에 그것이 반영돼서 우리 가격 변수들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근데 1분기 성장률이 사실 대외 환경 탓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우리 수출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이 당초에는 0%까지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봤습니다는 지금 3.2% 깜짝 성장했고요. 예. 중국도 5%대는 떨어지지 않겠냐 이렇게 봤습니다는 6.4% 지난해 4분기와 동일하게 났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경제 현상이 1분기 역성장한 것도 사실 이례적입니다는 이 진단적인 측면에서도 사실 우리 내부의 문제인데 자꾸 밖에 타다 보니까 이후에 이렇게 제대로 경제 정책이 나오겠느냐, 현실 진단이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이런 거에 국민의 실망감이 겹치다 보니까 지금 우리 내부에서 보면 이렇게 최근에 가격 변수가 많이 떨어지고 또 성장률이 떨어지다 보니까 실현 여부와 관계없이 위기설이 나돌는 배경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약간 정부의 실책이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네,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하셨는데요. 예. 보통 모든 위기는 이렇게 시청자분도 이렇게 생각해 보실 대목이 우리가 외환위기를 겪은 입장에서 보면 20년 전에 1990년대 후반에 우리 외환위기를 땁니다는 그때 상황은 돈이 부족한 유동성 위기에서 나타나서 그것이 경제 시스템 위기가 되고 결국 실물 경제 위기로 됐던 사항이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시청자분이 이렇게 보시기에는 이렇게 풍족합니다. 재정도 건전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실 과거와 다른 것은 결국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경제 지금 위기설은 결국 시스템 위기서부터 선진국적 시스템 위기서부터 와서 이 시스템이 잘못되면 결국 실물 경제가 이렇게 떨어지고 그걸 반영하는 금융 변수가 떨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 각도에서 한국 경제 보면 대부분 다 뭐냐 외부 탓보다는 우리 내부 요인이 기여난다. 선진국처럼 외화가 풍족하고 그다음에 재정이 건전하다 하더라도 시스템 문제가 생기고 결국 그것이 1분기에 주변 국가들이 깜짝 성장에도 불구하고 한국 경제에 이렇게 어렵게 한 초래한 요인이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런 각도에서 우리나라는 이렇게 위기가 온다면 결국 경제 제도와 운영상에 문제가 있는 시스템 위기서부터 온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저희가 가장 또 궁금했었던 거는 이런 지금 금융위기라든가 어떤 환율에 대한 위기가 어떻게 부동산 시장하고 연결이 되는지가 좀 궁금해요. 네. 앞으로 이제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환율이 이렇게 올라간다는 것은 결국 외국이 한국에 해운대든 제주도에 투자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한차선이 발생한다. 예.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자금을 회수하는 배경이 된다. 그래서
사실 국내 그 자금들은 해외 부동산에 환차를 생각해서 나가게 되고, 그다음에 국내 부동산에 들어왔던 사람들은 환차 선전 때문에 외국 자금 나가다 보니까 국내 그 이렇게 부동산 시장이 어렵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국내 투자자들의 움직임이 뭐 달라지거나 그런 건 없을까요? 최근에 보면은 국내 그 이렇게 그 뭐 부동산 이렇게 투자했던 사람들이 국내 시장이 좀 어렵고, 또 현 정부가 있는 한 국내 부동산 시장이 쉽게 개선되기 어렵다는 이런 그 차원에서 보면, 결과적으로 부동산에 투자했던 사람들도 결국 대체 투자산을 마련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 최근에 보면 부동산에 국내에 투자했던 사람들이 두 가지 각도, 하나는 베트남이라든가 이런 아파트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대체 투자를 마련한 상태고요. 그 다음에 달러 표시 리치 상품들, 달러 표시 글로벌 리치 상품들, 이런 그 상품들을 많이 그 투자하는, 대체 투자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다고 됐습니다. 부동산을 통해서 재테크를 하시는 분들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실 수 있는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은 그동안 한국은 부동산 투자하면 이렇게 먹는다, 그런 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격이 변동성이 심할 때는 리스크 매니지먼트, 즉 위험 관리가 필요한데, 예. 다른 주식이라든가 채권이라든가 이런 또 경우에 따라서는 달러 투자하는 사람보다 위험 관리의 능력이 많이 떨어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한국의 부동산 시장이 열리고 또 세계에 이렇게 영향을 많이 받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앞으로는 한국의 부동산 시장도 가격 변동성이 상당히 심해지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리스크 관리의 능력을 키워야 당신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할 수 있다. 그리고 글로벌 추세에 나아갈 때 가장 소중한 위험 관리 능력으로 해서 개인 입장에서 불리한 점을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리스크 관리를 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조금만 구체적으로 말씀해 리스크 주실 수 있나요? 관리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예. 무엇보다도 현상을 정확히 이해하는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네. 되겠고요. 두 번째는 뭐냐, 세계적으로 흐름을 이렇게 추세를 이렇게 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경제신문이라든가 이런 지휘 이코노미를 통해서 그때그때 세계적으로 돌아가는 얘기를 꼼꼼히 그 본질을 잘 이해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네. 단순히 금융시장에서 위험 관리 이렇게 그 금융상품을 넣어라, 이런 것보다도 예. 현상을 정확하게 하고 예측을 정확히 하는 것이 리스크 관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부동산은 장기 상품이다. 또 규모가 투자 금액이 크다, 다른 데에 비해서. 예. 그러다 보니까 현상을 정확하게, 예측을 누가 정확하게 하느냐, 이게 리스크 관리다, 이렇게 됐습니다. 오늘은 뭐 여태까지 뭐 환율 급등 현상과 그리고 뭐 주가 폭락, 여러 가지 뭐 금융 위기에 대해서 논하면서 부동산 투자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논해 봤습니다. 예, 오늘 자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지코노미 TV였습니다.